점화키를 돌리자 조종석 앞에서 프로펠러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흐릿해질 때까지 점점 더 빨라지더니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수습 조종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감독하에 경비행기 비행을 하고 있어요. 강사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여러분은 비행기를 위로 띄우기 시작해요. 일단 공중에 뜨고 나니 긴장을 풀기 시작했죠. 엄청난 쾅 소리가 나기 전까진요. 갑자기 엔진이 아주 조용해지고 프로펠러가 느려지면서 멈춥니다. 비행기가 통제를 잃고 속도를 유지할 방법도 없어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해요.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서 강사가 빠르게 지시사항을 외쳐요. 300m의 고도를 잃을 때마다 비행기는 2.4km를 활공할 수 있어요. 경비행기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상 착륙을 할 임시 활주로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경쟁이 있어요. 거대한 숲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지만 멀리 호수가 보여서 강사에게 그곳에 착륙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는 다급하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속도로 물에 부딪히면 비행기가 심하게 손상되고 빠져나오기도 전에 가라앉을 거라면서요. 비행기가 점점 더 지상과 폭발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호수를 지나 강사는 숲을 가로지르는 긴 길 위에 착륙하라고 해요. 가로수 같은 장애물이 없고 이 속도로 착지할 수 있을 만큼 쭉 뻗은 길을 찾아야 해요. 비행기는 무서울 정도로 지면에 가깝지만 다행히도 숲이 얇아지기 시작하고 길은 착지를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곧게 뻗어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하니 준비를 시작합니다. 속도를 시속 100km로 줄이고 아래에 있는 운전자들을 피하려고 해요. 땅 위 몇 미터 위를 맴돌면서 조심스럽게 전기선과 도로 표지판을 피해요. 사람들이 통제불능의 비행기를 보고 공포에 질려 길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바퀴가 도로에서 튕겨나갈 때마다 공중에 떠요. 여러분은 정신을 꽉 붙들고 안전히 착륙할 수 있게 조종합니다. 비록 일반 도로는 비행기를 위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비행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직선 아스팔트 조각이에요. 그래서 비상시에 완벽한 활주로가 되죠. 심지어 이건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흔한 관습이 되었어요. 호주에서는 전체 응급 의료 헬기팀이 지방 도로에 착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종사들은 비상시에 나라의 외딴 구석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오지에서는 종종 그 나라의 야생에 잘못 들어가 있는 운이 안 좋은 사람들에겐 아주 치명적이죠. 호주에는 100종의 독사와 10,000종의 독거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흔할 거예요. 누군가가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 구조 비행기가 가까운 곳 어딘가에 착륙해야 해요. 비행기는 너무 무거워서 부드러운 모래 땅에 착륙할 수 없어요. 그럼 도로만 남죠. 이게 호주 사람들에겐 큰 문제여서 그들은 착륙한 비행기를 위해 특별한 도로를 설계했어요. 자동차를 위한 일반적인 도로처럼 보이지만 조종사들이 착륙할 수 있게 항공 표시들이 있어요. 또 활주로 옆에는 항공기 주차를 위한 작은 공간이 있어요. 만약 이 길 중 하나를 운전해 내려간다면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특별한 표지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오지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차와 비행기가 서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착륙할 때의 유일한 문제점은 부족한 조명이에요. 조종사가 어둠 속에서 착륙장을 찾기는 어려워요. 2015년 남부 플로리다 근처에서 한 조종사가 파이퍼 PA-24 코만치 경비행기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공항 중 한 곳에 착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착륙이 지연되었죠. 그는 공항을 강제로 빙빙 돌아야 했고 연료가 떨어져 버렸죠. 착륙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곳은 늪지대였는데 그건 최악의 옵션이고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오전 8시 45분이었습니다. 러시아워예요. 그럼에도 조종사는 혼잡한 도로 쪽으로 비행기를 조종했어요. 비행기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통근자들을 향해 조용히 날아갔어요. 대부분은 비행기가 겨우 몇 미터 떨어져 있기 전까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조종사는 고속도로 표지판, 가로등, 전력선을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했어요.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있었고 착륙할 시간이 되었어요. 조종사는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접근을 경고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운전자 중 한 명인 다니엘은 출근길에 편안하게 가고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에 따라
머리를 끄덕이며 점심으로 뭘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갑자기 차 전체가 흔들렸어요. 뒤를 돌아 차 지붕이 거대한 프로펠러에 의해 조각조각 부서지는 걸 봤죠. 금속이 찢어지는 끽끽거리는 소리와 두려움에 다니엘은 통제력을 거의 잃을 뻔했지만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잡고 프로펠러가 자신에게 닿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몇 초 후 비행기가 천천히 멈췄어요. 놀랍게도 그 사고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비행기도 거의 망가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차도 그렇다고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요. 다니엘은 늘 신중한 운전자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첫 사고가 비행기였어요. 조종사에겐 너무나 스트레스 가득한 비행이었던 만큼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비행기를 길에서 어떻게 치워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저 날개에 누워 낮잠을 잤어요. 또 다른 사고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어요. 비행기의 엔진이 공중에 있는 동안 고장나버린 거예요. 또다시 착륙지로 고속도로가 선택되었어요. 이번에는 마주오는 차선이 녹색 잔디밭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고 조종사는 능숙하게 그 위에 착륙했어요. 차, 비행기, 조종사 본인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꽤 흔해요. 알래스카의 켄트웰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 도로가 대부분 비어 있어서 비행기들이 종종 자동차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해요. 사람들은 식료품점에 와서 주차장에 있는 비행기를 보게 되죠. 경비행기는 자동차 몇 대를 합친 것보다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감당해내기도 어렵지 않아요. 또 도로의 경계선에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일단 비행기들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작은 상업용 보잉 737을 예로 들게요. 이것의 날개폭은 약 34m로 약 18m 정도 되는 가장 큰 4차선의 도로의 2배 넓이에요. 만약 이런 비행기 중 하나가 도로에 착륙한다면 날개가 표지판과 가로등 기둥에 부딪힐 거예요. 물론 비상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은 조종사들이 도로에 착륙하는 걸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도로에 더 큰 비행기들이 착륙할 때의 더 큰 문제는 도로가 비행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업용 항공기는 무게가 90톤 이상 나갈 수 있는데 도로는 트럭보다 더 무거운 걸 나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무거운 보잉기가 일반 아스팔트 위에 착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에 닿자마자 바퀴는 스키가 눈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표면을 바로 갈아버릴 거예요. 비행기의 착륙 기어가 땅에 박혀 비행기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 조종사들은 착륙할 다른 장소를 분명 찾을 거예요. 비록 직관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거대한 상업용 비행기가 착륙하기 더 나은 옵션에는 물이 있어요. 물 위에서 비상 착륙했던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건 허드슨 강의 기적이에요. 2009년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뉴욕에서 출발해 시애틀로 가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륙 90초 후 캐나다 거위대와 충돌했어요. 그게 비행기 양쪽 엔진에 부딪혔고 몇 초 후 터빈이 작동을 멈췄어요. 975m의 상공에서 비행기를 허드슨 강 남쪽으로 돌린다는 결정이 내려졌죠. 비행기는 조지 워싱턴 다리에 거의 닿을 듯 미끄러지듯 항해하며 착륙할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에는 연료가 가득해서 무거웠고 물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자 155명은 실제로 무사했어요.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대피했고 비행기 날개에서 도움을 기다렸어요. 또 다른 기적은 1956년 태평양에서 일어났어요. 보잉 377 스트라토 크루저는 밤에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엔진 하나는 완전히 고장났고 다른 하나는 부분적으로 고장났어요. 승무원들은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인근을 항해하고 있던 해양경찰 선박인 오션 스테이션 노벤버호와 접촉했어요.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들은 원을 그리며 날면서 연료를 태웠어요. 새벽 무렵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고도를 낮추고 엔진을 껐어요. 그리고 물 위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곧 이어 구조선이 도착해 승객들을 모두 구조했어요. 어느 누구도 다치지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도 않았죠.